이쯤에서 천윤결 위원님의 결담을 듣고요.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제 결담은 동전주. 동전주. 네, 주식 투자에서 1,000원 미만의 네. 예, 주식을 우리 동전주라고 요즘 하잖아요. 주식을 많이 하시더니. 네. 네. 한편으로 우리 대선 후보들이 농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치 투자의 중요성은 설파하면서 네. 후보들은 단기 투자만 하고 있어요. 농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표가 있는 데만, 주가가 높은 데만 투자를 하니까 이 대장주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부터 이 가치 투자를 좀 하시라고 제 결담을 준비했습니다. 올바른 투자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네. 말이죠. 대선 투자들이 참 좋네요. 네, 이런 동전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경북도에서 농업 정책의 기조를 농업의 스마트화로 삼았습니다. 특히 농업을 디지털 농산업으로 대전환한다는 건데요. 스마트팜 플랫폼 기업과 연계해서 현재 3%대인 지역 농업의 스마트화율을 2030년에는 50%까지 늘린다고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스마트팜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농업에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했던 일들 중에서 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 스마트화율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동시에 좀 제시가 되어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뭔가를 다 설치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절차를 하나만 바꾸는 것도 스마트화율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처음부터 이 노지에서 짓지 않고 하는 것만 스마트팜이 아니고요. 네. 거기에 휴대폰으로 요때 물을 줘라. 요 장치 하나 만드는 거. 그리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것도 이 스마트화율 안에 좀 포함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의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유통도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라서 뭐 비대면 소비 너무나도 많이 늘었죠. 발맞추기 위한 건데 경북도에서는 이 유통 분야에서는 역점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3개 시군이 모두 다 각자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사이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다 통합을 해서 사이즈하고 연계해서 함께 판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포털 사이트 그리고 뭐 홈쇼핑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유통망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22억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놓기도 했고요. 한 2년 정도 됐죠. 공공 배달 앱인 먹개비. 먹개비하고 연결한 지역 상생형 식자재 공급 서비스를 도입해서 지역 로컬 푸드하고 연계한 유통 플랫폼을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었던 유통 플랫폼들을 함께 연계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보겠다라는 계획들을 지금 정비한다는 갖고 있는 거죠. 느낌이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사이소는 제가 많이 이용도 했고 매출도 많이 느는 건 알겠는데 네. 먹개비는 요즘에 어때요? 경북이 나서서 이런 먹개비라는 배달 앱을 출시를 했고 이게 사실 홍보가 좀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경상북도가 이렇게 농특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1년에 아마 예산 쓰는 것이 한 500억 정도 되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느냐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대신 수출을 지원하고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판매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농식품 유통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이 진흥원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어떤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기관으로서 유통진흥원을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일을 덩어리째 주면 되는데 일일이 어떤 일을 하라고 예산을 조목조목 쪼개어서 주는 거예요. 그 자율성이 이렇게 확보되기 어려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 치유농업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농촌을 힐링 공간으로 좀 다시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요. 농촌 혁신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해외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고 제도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마련된 거예요. 지난해 이렇게 3월 달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에서 이제 한국사이버원예대학과 한국도시농업관리사 협회 이렇게 세 곳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유농업사를 양성하고 도시민들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을 한번 활용해 보자 하는 일들이 들어가는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농산물을 키우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돼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내년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하는 사업으로 활성화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다 보니까 농업에서도 저탄소, 뭐 녹색 성장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농업에서도 경북형 저탄소 농산물 생산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일단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혁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날 농경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첫째, 경북도 대표 작물인 사과의 저탄소 인정제도 정착 시범 사업. 이렇게만 들어도 어려워요. 어렵죠. 네. 또 저탄소 농업 기술로 풋거름 작물 재배 우선 추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을 위한 시군 지원 체계 구축 등등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미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의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돈벌이가 되는 대농과 소농을 구분하는 정책을 반드시 펴야 된다. 그러면 늘 이제 소농 우리 농민들이 문제인데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밖에 없다. 왠지 결론이 자꾸 글로 가시는 것 아니, 같아서. 오늘 계속 이승전 처음부터 기본소득 그렇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지역 소멸이라는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그건 화가 제가 많이 이제 가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식량 자급률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라 정부예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6개월만 파업을 해버리면 아마 이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스톱될 텐데 농민들은 파업을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농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축산 분야, 그 다음이 어딜 것 같아요? 벼농사예요. 농촌진흥청에서는 2014년도부터 연구에 들어갔고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논물을 얕게 되고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해서 벼농사를 짓는 것이 벼의 생육에도 좋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어디서 저탄소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정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탄소 말은 떠들지만 정책과 현장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저탄소 인증제 들을 때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이상만 바라보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유희순 의원님의 결담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전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두고 산무라고 이제 우리 농민들이 뭐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죠.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이런 걸 두고 산무라고 하는데 저는 농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 계획이 없다. 산업화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은 없었다. 거의 우너나 젖주듯이 안 죽을 만큼 그냥 이렇게 다독여 왔지.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력 대선 후보들을 볼 때 크게 기대할 게 있느냐? 없다. 왜? 보조 사업만 현재까지 해도. 대선 공약들을 볼 때 혁신적인 게 안 보여요. 늘 해왔던 거예요. 보조 사업만 정리를 해도 유럽 수준의 3분의 1 정도의 직접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다른 데서 안 끌고 와도 되는데 네. 표가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문제도 똑같고 대책도 분명 나와 있는데 뭔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뜨거운데 네. 대선 후보들한테 농업은 지금 농한기예요. 왜 이렇게? 겨울철이잖아요. 그럼 언제 농번기가 되나요? 지금 농번기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대선이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근데 사실 후보의 입장에선 정책을 만드나 안 만드나 표심에 영향이 없는데 뭘 그렇게 공을 들여서 정책을 만들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항상 농업의 중요성은 공감합니다. 항상 얘기를 하면서 영호남을 제외하면은 네. 충청도, 강원도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농업 정책은 아무리 공들여 만든들 이게 그러니까 표심에 영혼은 영향이 빨라져 있겠나? 아니 근데 그러니 후보가 정치가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정치가 꼭 표로만 움직이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되네요. 혁명적인 어떤 정책 제안이 있어야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그렇게 합니다. 하면은 오는 표도 많겠지만 잃는 표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겪어야지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 위기 겪기 전에 얼른 변화를 좀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